안녕하세요, 보삼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카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이분은 권고사지 이후에 발생한 취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카페 내 질문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났고요. 상대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하면서 이 피해자분의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모닝 차량인데 차량 수리비가 230만 원 정도 나온 거면 상당히 많이 파손됐다고 볼 수 있죠. 충격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일주일째 입원 중이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진단명은 뇌진탕 그리고 발목 염자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추가 진단이 또 이뤄질 수 있는데요. 우선 이분이 궁금하신 건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분의 사정을 계속 봐줄 수가 없어서 입원 중에 권고사직을 당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휴업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교통사고라는 명백한 근거 사유로 실업을 해야만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런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자 의견처럼 내가 이미 사고 났을 때는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였으면 당연히 내가 받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입원한 것은 교통사고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겠죠. 아까 카페 내에서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발생했고 또 발목 염자 등이 발생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당연히 병원의 기록지에 있고 또는 영상을 찍었다면 또 영상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 사유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것이 입증이 됐고 입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휴업손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관상의 일용임금이 높은지 아니면 사고 직전까지 벌었던 소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비교하신 다음에 높은 소득을 보험사에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견적에 대한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사고가 이 정도가 나면 발목에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자 진단이 나온 거고, 왜냐하면 충격과 동시에 우리가 앉아있고 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지지한 발목 부분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충격은 목이나 허리에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엑스레이로 찍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당연히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꼭 추가 진단을 받고 추가 진단에 따른 치료까지 한 다음에 합의를 보더라도 최초의 합의를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